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입시 결과가 대학들마다 이제 발표가 되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북대학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순천향대학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후로도 이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이에요.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최종 목적지이고 합류 지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의대 지원이 없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의 의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럼 그 다음 지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은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 다음 지점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점은 강원, 다시 말하면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인데 이 두 개의 대학의 의대 지원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의대 지원이 많이 일어난 지점이 바로 충남, 충북, 대종, 세종 지역이죠. 이 지역은 이제 의대 지원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40명이나 5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 또 충남대학교, 충북대처럼 국립대학교, 거기에다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 많이 늘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의 목적지가 원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고 또 원서 지원이 몰리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무척이나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 지원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순천향대학교를 주제로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의대 지원이 예정되어져 있는 서울 지역의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 대학을 포함해서 32개 대학에서 대교협에 신청한 의대 지원 인원이 1,469명이죠. 그러니까 2,000명에서 약 1,500명 가까이 정도 되는 증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되게 확연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의대 지원을 반대해야 되느냐 또는 의대 지원을 찬성하느냐 뭐 의대 지원이 몇 명이 되어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그거죠. 의대 지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일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의 선발 비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걸 거고 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특히 순천향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 외에도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립대학교들은 정부에서 최초에 배정되어진 인원의 약 50%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북대학교는 49명에서 최초 200명에서 125명 정도를 지원하는 거로 충남대학교는 110명에서 200명 지원해서 155명 지원하는 거로 방향을 선회했고 하지만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건대 글로컬은 정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거의 그대로 대기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는 93명에서 150명으로 종전의 인원보다 57명 정도 증원되어진 인원으로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청된 인원이 최종적으로 모집 요강에 반영이 될지 반영이 되지 않을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후의 문제이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내용이 배정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학교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에 따른 내신 등급의 인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 지역이 3학년 평균 학생 수가 238명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224명, 대구가 219명, 대전이 217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고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죠. 전라남도가 106명입니다.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는 160명, 157명이고 여기서 160명, 157명일 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6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 지역은 10명이고 1등급과 2등급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7명에서 18명이고 1, 2, 3등급을 다 합치면 37명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매우 적다는 거죠. 지역 인재 전형의 최대의 장점은 지역 인재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내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의대 지원이 큰 폭에서 늘어나게 되면 내신 성적의 하락은 뻔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까지 합격 지점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25명이나 13명 미만인 고교수, 그러니까 이런 학급 수가 적은 학교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지역이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에는 25개 미만의 학교가 21개 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명 미만의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이 20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13명 미만의 학교가 12개가 있는데 충남 충북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25개 미만의 학급이 4개나 3개, 그 다음에 13명 미만의 학급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이나 강원 경북 지역보다는 이렇게 25명 이하의 미니 학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보실 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 인재 전형의 의대 선발 인원이 큰 폭에서 늘어난다. 더군다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 지원 인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의대 지원이 크게 늘어나면 내신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년도에 합격선이 만약에 1.2라고 한다면 의대 지원이 늘어나면 1.3 정도까지 떨어질까? 요 점을 생각할 때 또는 1.4나 1.5까지 떨어질까? 이 점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점은 우리가 생각할 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에 따른 내신 등급 인원을 볼 때 충남이나 충북 지역이 160명 인원에 1등급의 인원이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제한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은 종전에 비해서 2배나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은 1등급 초반에서 중반이나 후반이나 2등급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93명에서 57명이 늘어나서 150명이 늘어난다면 150명이 된다면 그러면 실제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 자, 2024년도에 모집 인원 93명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41명일 때 순천향대학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4.08%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약 6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순천향대학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적어요. 이번에 이제 의대 지원이 늘어나면서 틀림없이 60% 정도까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2025학년도는 150명 선발 인원 중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93명 정도 되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약 62%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가정해서 한번 전형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93명일 때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메타버스가 원래 20명이에요. 그렇죠? 31명에서 20명으로 11명이 줄고 대신 11명이 줄어든 인원만큼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4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메타버스 전형,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의 기초 차상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정시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시행 계획이 아니라 지원 계획에 따라서 150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20명에서 몇 명? 20명이 늘어서 약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18명에서
33명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초차상위도 조금 인원이 늘 것 같아요. 3명에서 한 5명 정도. 그리고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집 인원이 이제 57명이 늘어나면 큰 폭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나 종합 인원만에서만 인원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대전 충남 지역이 지역인재 전형이 학종형이 적고 그 다음에 정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정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형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인원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교과 우수자 전형은 종전에 시행계획에서는 10명이었지만 한 15명 정도 증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4학년도에는 18명이었기 때문에 2024년도보다는 3명이 줄지만 시행계획에서 비해서는 5명 정도 늘어난 15명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시행계획에서는 12명이었지만 3명 정도 늘면 한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그렇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순천향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가장 큰 어려운 점 또는 순천향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점은 결국은 뭐냐면 순천향대학교의 학생부의 교과 반영 방법, 반영 교과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는 한국사를 포함이고요. 과학교과까지 하니까 교과목으로 보니까 결국은 5개 교과목이 포함이 되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 한국사까지 빼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니까 결국은 5개 교과목, 6개 과목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순천향대학교는 우수한 3개 교과목만 반영을 해요. 우수한 3개 교과목. 그러니까 학생들이 5개의 교과목 중에서 본인이 잘 본 교과목을 3개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잘 본 교과목만 반영하니까. 더군다나 의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234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고려할 때 결국 5개의 교과목이 아니라 3개 과목만 추리게 되면 대부분 1.0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반영 교과 과목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학생들 그리고 3개 교과목을 반영했었을 때 거의 1.0 또는 1.1 이내의 교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겠죠. 4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합이 6이니까 사실 4개의 영역 6 그러면 수능 체제를 보면 3, 3보다는 좀 쉽고 3, 4 정도로 고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4개 영역이 반영이 된다는 게 3개 영역보다는 학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 체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약 한 31% 정도밖에 안 돼요.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한 35, 31%가 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으니까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내신 성적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기준점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를 미충족한다 하더라도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편차폭이 크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 메타버스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이고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과학탐구를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6에 과탐을 2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학교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예과라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또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5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탐 2과목이 모두 과학탐구가 아닌 경우에는
0.5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그래서 자연계 과목에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이 둘 다 수능체제를 미반영한다는 거예요. 결국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면 뭐가 높아집니까? 결국 학생부만으로 뽑겠다는 얘기고, 학생부만으로 뽑겠다는 얘기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하는데, 이 순천향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더라도 이 대학이 상위대학,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경희대나 인하대 정도의 대학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상위권 대학은 일반고 학생들도 있지만 자사고 학생들이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순천향대학교는 사실상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하지만 이번에 한번 기대하실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학종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고, 대부분 내신 성적 중심의 평가라고 본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 성적이 거의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종전보다 큰 폭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충남, 대전, 세종 지역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제한되어져 있으므로 내신 성적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의대 증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명 모집일 때 전년도의 경쟁률이 30.65였었죠.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핵심은 그거죠. 순천향대학교의 학생부 반영 교과 범위 자체가 5개의 교과 중에서 3개 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반영 교과에서 유리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능 체제도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면 아주 높은 수능 체제 충족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14명 모집 인원의 추가 합격자가 31명,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은 172%의 충원율이 나왔고, 하지만 학생부 평균 성적은 1.0이죠.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이미 순천향대학교의 내신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 반영 범위 3개 교과에서 1.0이 나오는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보기 때문에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가 30.69%, 전년도가 35%죠.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5% 하락했지만 결국 평균 점수와 최저점에서는 내신 성적의 차이가 없다. 그만큼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만 원서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모집 인원 31명 중에서 전년도의 경쟁률이 6.25, 경쟁률이 매우 낮죠. 이 정도.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은 31.96%밖에 되지 않고 추가 합격자는 17명으로 충원율은 54.8%예요. 내신 성적은 1.06, 1.14 정도의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이 높은 이유는 3개 교과 반영하니까. 3개 교과 반영하니까. 하지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31명이었다 하면 의대 정원이 57명 정도 늘면 틀림없이 교과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적어도 이 인원에서 10명이나 15명 정도 인원이 늘어날 것 같고, 인원이 늘어나는 게 순천향대학교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 1등급을 맞는 학생의 수는 제한되어져 있다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결국 내신 성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신 최저 점수는 적어도 한 1.4 정도 가까이 1.3점이나 1.3, 3.5, 1.4 가까이까지 내신 성적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6명을 선발했고요. 경쟁률이 약 40.83. 똑같죠? 여기는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실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진 않아요.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첫 번째는
세계 영역 교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거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6개의 원서를 쓸 때 내신 성적이 유리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선택적으로 원서를 쓰다 보면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정도의 하나의 원서를 쓰죠. 하지만 붙는다라는 가정보다는 그냥 하나 정도 쓰자 라는 마음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경쟁률이 무려 40.83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쟁률이 저만큼 높다는 얘기는 결국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 합격 순위는 6명 중에 1명 정도 추가 합격이 됐고요. 학생부 평균 성적은 1.09, 1.23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 7명 모집의 경쟁률이 15.29였고 추가 합격 인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은 1.07이었고요. 최저가 1.21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은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2026학년도에 대한 시행계획도 발표가 되어졌지만 2026학년도에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욱더 높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인 거고 정부의 정책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면 대학들은 가산점을 받게 되고 가산점을 받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나 또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바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의대를 합격을 하려고 희망하시는 분들 나는 의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은 결국은 지역인재예요. 입시의 가장 좋은 전략은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대학 입시에 불리하죠. 지역인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지역인재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건대 글로컬, 건양대, 을지대, 순천향대, 충남대, 충북대 여기에 빠져있는 학교가 단국대학교 천안이고요. 단국대학교 천안은 종전에는 본교가 죽전에 있죠.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요번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인원을 많이 할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천안도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될 거고 특히 단국대학교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반기는 이유는 이 충남 대전 지역은 치의학과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단대 천안이 요번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단대 천안 치의학과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유리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지역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긴 하지만 원서 지원이 주로 몰리는 지점은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가 경쟁률이 21.9대 1의 경쟁률이 제일 높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는 건양대학교의 내신 성적이에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무엇을 보고 원서를 쓰냐? 결국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을 보고 원서를 쓰거든요. 내신 성적이 낮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큰 이유고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는 건양대학교의 첫 번째는 교과의 반영 방법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면접의 반영비율이 높습니다.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다 하더라도 세계 영역 등급합이 5에 두 과목 평균의 절세를 반영한다는 특징 때문에 내신 성적이 1.3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데 1.36의 내신 성적은 2023년도의 내신 성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지점이 충북대학교죠. 충북대학교의 경쟁률이 13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는 대전 충남 지역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낮은 학교가 바로 충북대학교야. 충북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5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뭐 경남, 부산 지역이든 경북, 대구든 아니면 뭐 전라남도, 북도든 모든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쓸 때 모든 학생들의 마지막 선택지는 수능 최저 미충족,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에 반드시 원서를 하나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충북대학교는 어디를 쓰든 간에 학생들이 하나 정도 반드시 걸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3대 1의 경쟁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데가 바로 어디냐면 순천향대학교, 충남대학교는 경쟁률이 6.16, 8.05의 경쟁률이 낮아요. 바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있냐? 이 두 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결국은 뭐냐면 내신의 교과 반영이에요.
내신 교과에 따라서 전년도에 입결이 1.06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못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는 5개의 교과 중에서 3개 교과만 반영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1.0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전교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내신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또 원서를 못 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2개 대학이 그만큼 경쟁률이 없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은 바로 어디냐? 건대글로콜, 건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 3개 대학이고, 그리고 단대 천안에 들어오면 이제 단대 천안까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요소 보시게 되면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건대글로콜, 건양대학교, 을지대학교가 면접을 봐요. 순천향대학교 면접 보지 않고, 교과 반영 방법도 보면 순천향대학교는 5개의 교과 중에서 3개의 교과목 전교과를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원서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충남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는 역사나 도덕 포함하고 과학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까지를 모두 포함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순천향대학교는 4개 영역 등급 합의 6에 과탐 하나니까 4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는 을지대 순천향대학교. 그쵸?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3개 영역을 반영하지만 좀 높은 학교는 건대글로콜이 3, 4. 그쵸?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가 3, 4. 3호를 반영하는 학교는 건양대학교가 3호. 그 다음에 3호지만 가장 낮은 학교가 바로 충북대학교. 수능 최저가 없는 구간이 건양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의대 여름방학 의대 MMI 면접 특강을 5월 1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의대 면접 개강은 보통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시기가 7월 17일 정도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의대 면접 특강을 개강을 하도록 하고요. 수업은 4시간 수업 총 4회, 16시간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도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4시간 4회 정도로 면접을 진행하게 될 거고, 실제 이때 면접 준비 안 하면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이때 준비 안 하면 뭐 추석 특강이라고 있지만 추석은 기간이 너무나 짧고, 그러고 나면 바로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면접을 보거나, 또 일부 학교들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을 통해서 미리 면접 준비를 조금씩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날 오전에 10시 반에 수업을 하시는 거는 이면서 선생님이 진행할 거고, 김현미 선생님은 토요일날 10시 반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 2시에서 6시까지 수업은 박찬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별 의대 MMI 인적성 문항 답안의 구성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또는 기출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 딜레마에 대한 상황의사, 결정 및 답변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개인별 연습 및 피드백, 또 실전 모의 면접을 통해서 4시간 4회 수업을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할 거고요. 한 반의 인원은 보통 한 6명 정도씩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선생님이 1개 반씩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뭐 진행할 수 있는 반이 한 20명 정도 예약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에 진행하는 7월 20일부터 진행하는 의대 면접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 접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요거는 그룹 수업이고요. 만약에 일정상 그룹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 줌을 이용해서나 또는 학원에 직접 오셔서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가능합니다. 그것도 지금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충남 대전 지역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